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다꾸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트루스 페이퍼 다이어리에 다꾸를 해볼 겁니다. 이거 최근에 산 거여가지고 오늘 처음 다꾸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뜨니까 뭔가를 받치고 다꾸를 해야겠습니다. 첫 페이지라서 다꾸가 잘 됐으면 좋겠군요. 아니, 날씨가 분명히 더웠거든요? 제가 겉옷을 입었는데도 겉옷 벗을 만큼, 아니 이게 겨울이야?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 비가 오고 난 뒤로 완전히 추워졌습니다. 바로 코트 꺼내 입었어요. 근데 11월 달인데 안 추운 것도 이상해요, 사실. 얘를 들추고 이걸 아래에 까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인데 붙이자마자 들추게 되네요. 오늘 조금 현타가 오기도 하고 화가 조금 나기도 해가지고 운동을 갔거든요. 좀 뛰면서 몸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했는데 그냥 냅다 스트레칭도 안 하고 했거든요. 왜냐면 PT 할 때도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PT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그래도 PT 할 땐 PT 선생님이 자세를 봐주니까 안 아팠던 건데 이번에는 냅다 그냥 제가 해버려가지고 일단 화가 났으니까 화 좀 풀겠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막 했더니 한 번도 이게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아파도 항상 아프던 부위가 아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릎 옆쪽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아파서 무릎 구부리기가 힘듭니다. 제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있기를. 그래서 여튼 오늘 기분이 그래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충동적으로 속눈썹 펌을 했습니다. 다 변명 같긴 한데, 변명 맞죠? 그러긴 한데 저는 속눈썹 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 쌤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또 하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냅다 예약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받을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지가 얼마나 될지도 좀 모르겠고 저는 제 얼굴을 계속 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간지러워서 무의식 중에 계속 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받을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르스름한 색감을 또 붙이고 싶거든요. 이 애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귀엽긴 한데 너무 저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렬해서 이 아이는 패스하고 요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요즘 기분 안 좋다고 돈 쓰는 걸 좀 멈춰야 되는데 결국 아빠도 경고를 했습니다. 좋지 않다고. 저희 아빠도 얘가 좀 과소비를 하네? 라고 느끼셨나봐요. 저도 알기야 하죠. 이러려고 모아둔 비상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알긴 하는데 요즘 좀 심해졌단 말이죠. 사실 이 다이어리만 해도 충분히 아직 쓸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예쁘단 이유로 그냥 사버렸고 특히나 다꾸템 같은 건 나의 유튜브를 위한 투자다 라는 명목으로 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고치면 되는데 역시나 쉽지 않죠? 10x10 어플을 지워야 돼요, 진짜로. 근데 왜 안 지우지? 왜 안 지울까요? 내가 어플을 왜 깔았지? 저는 항상 그냥 어플 같은 거 잘 안 깔고 인터넷 웹사이트로 보는 편인데 왜 내가 그걸 깔았을까? 또 10x10은 마일리지를 또 그렇게 줘요. 2,000원을 자꾸 줘요. 그래서 이거 다이어리 살 때도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또 후기
제가 쓸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좋아 이걸로 배송비를 땜빵 하면 되겠군 했는데 또 그 마일리지 쓰려면 3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또 돈 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돈 쓰게 되는? 저는 욜로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욜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쓰면서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닌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항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래 살지 않나 다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아끼면서 젊을 때 바짝 벌면서 살아야 된다 주의였는데 요즘은 살짝 마인드가 바뀐 이 쥐순이를 붙이고 싶었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른 걸 붙이겠습니다. 이 스티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날짜를 붙여야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연도도 표시해 줄게요. 이제 올해도 50일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는다니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빼빼로데이였잖아요. 빼빼로데이를 계속 잘 챙기시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 때는 그것도 중학생 때까지는 좀 챙겼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학생 때여가지고 챙긴 건지 아니면 그때 진짜 유행을 해가지고 챙긴 건지 이제는 진짜 빼빼로데이인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물 간 건가 아니면 아직 학생들한테는 빼빼로데이의 의미가 큰 건가 그냥 내가 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빼로데이 안 챙겼는데 저희 아빠가 사주셨어요. 집에 오니까 빼빼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나도 빼빼로 받았다 이러면서 먹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딸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도 하나 오빠도 하나였지만 제 건 2개였어요. 저 오늘 닭고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러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월요병. 친구는 최근에 일본 다녀왔거든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여행 갈 생각으로 좀 돈 좀 모아놔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젠 또 별 생각 없어진 느낌? 목표가 사라졌어요, 또. 이가 분홍색이 있어야 되는데 노란색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다. 결국 이를 다 써버렸습니다. 아우 길다. 이거 벌써 칼날 갈아야 돼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다이소 저 재단기가 어디 칼날이랑 호환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칼날을 살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제가 스티커 팩을 계속 만들기 때문이죠. 차라리 작두기를 살까도 생각 중인데 아직 그 정도로 본격적이진 아니어서 뭐지? 본격적이진 아니어서 그쵸? 이제 거의 다 꾸민 것 같은데 조금 포인트를 주고자 이 반짝이들을 붙여보겠습니다. 괜히 붙였나? 이렇게 안 이뻐 보이죠? 이제 이 공간에 글을 써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닭글을 완성했습니다. 생각보다 닭구비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빌 받으면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요 한 페이지만 해야겠어요. 일단 삘이 닭구삘이어서 닭구를 했는데 저는 편집이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이어서 닭구를 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트루스 페이퍼 다이어리에 닭구를 해볼게요. 제가 이 첫 번째 페이지 하고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조금 사부작되고 싶어서 간단하게 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촬영을 안 할 때가 닭구가 더 잘 되는 느낌? 기분 탓일까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닭구를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투머치 닭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만든 떡메 한 번은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휴직입니다. 병가를 냈고요. 대체 인력 알바 선생님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쉬긴 하는데 알바라 함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뭐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저는 이제 다시 출근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대기 탄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휴직은 휴직이다. 벌써부터 복귀가 걱정된다. 왜냐면 이제 복귀를 하고 나면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바로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병가를 이렇게 하고 휴직을 했으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솔직히 저는 좀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월요병이 심한 타입이잖아요. 쉬고 난 다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과연 내가 복귀 후에 괜찮을까가 지금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제 첫날 쉬기 시작했는데 벌써 복귀가 걱정입니다. 뭐 어떻게든 나아야겠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나아야 되는데 의욕이라는 게 쉽게 생기는 아이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걱정만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어쨌든 많이 노력했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 성격 자체가 남을 탓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래 다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답답한 거는 있죠. 이게 뭐 남 탓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자책으로 가는 건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아야지 결국 이렇게 되는 기분? 속눈썹 펌 했잖아요. 근데 다음엔 그냥 안 할까봐요. 왜냐면 자꾸 제가 눈을 긁어요. 이게 펌을 해서 간지러운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눈을 잘 비볐던 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눈을 엄청 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너무 긁다 보니까 긁다가 눈을 비비다가 아 맞아 펌했지 이러고 다시 속눈썹 위로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아니면 속눈썹을 좀 더 바짝 올릴 걸 그랬나봐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저희 엄마는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눈을 보니까 저는 제가 거울을 잘 안 보니까 오늘은 생각 없이 또 돈을 쓸 뻔한 거를 참은 날입니다. 하나는 참았고 하나는 안 참았어요. 그래서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참은 게 어디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쓸 말이 없어서 얘는 이걸로 채워볼까 해요. 저는 필사를 하고 싶으면서도 요즘은 글씨 쓰기가 귀찮달까요? 필사 쓸 몰스킨까지 샀지만 잘 안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원래 보통 힘들 때 필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필사 딱 많이 할 시기인데 잘 안 해요. 그냥 다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꾸라도 어디냐 이러고 있긴 한데 뭔가 지금은 입력을 제가 계속 하기보다는 제 속 안에 있는 걸 배출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창작이 더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스스로 다꾸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이런 거.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짧게 글을 쓰긴 하는데 솔직히 뭐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심각하게 오글거리더라고요. 이게 있어 보이는 척 그냥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필사나 하자. 나는 아직 연습이나 더 해야 된다. 내가 뭔 갑자기 글을 써 이러고 있긴 한데 뭐 또 너무 자신감 없이 저만 보는 건데 그렇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그래도 필사를 하면서 책을 또 읽으면서 글쓰기 능력이나 어휘 능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사실 저는 그림파거든요. 계속해서 그림 잘 그리는 걸 꿈꿔왔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근데 언제부터 글을 쓰고 싶어 했지? 내가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긴 했는데 언제부터였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혼자 뭔가 끄적끄적 쓰기 시작해서 내가 생각보다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글 쓰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구나. 요걸 느꼈습니다. 발표 말하기에는 진짜 관심 없었어요. 발표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커가면서 발표는 그냥 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막 못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기깔나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발표를 할 때 심각하게 떨지 않는다 정도? 정말 싫어했거든요. 발표를 제가. 근데 중학교 때 무슨 혁신학교인지 뭔지 이게 지정이 되면서 발표를 되게 많이 해야 됐었어요. 수행평가 한 발표 5개 정도는 해야 5점 받을 수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좀 얻은 발표 팁이라고 하면은 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반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애다. 내가 어느 정도 등수에 든다. 이러면은 어떤 게 좋냐면 살짝 거만해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거만하게 살라고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내가 발표를 할 때 너무 떨어서 발표를 좀 잘하고 싶은데 팁이 없을까 할 때 그 팁이라면은 살짝 거만해지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내가 손수 자료를 구해서 너희가 얻기 힘든 그 지식을 쉽게 풀어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를 감사히 여겨야 된다. 살짝 요런 거만한 마인드?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 반 아이들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되고 별로 안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는 반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자료 찾아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발표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너희는 고맙게 여겨야 된다. 너희가 어디서 이렇게 편하게 지식을 얻겠니? 내가 알려주는 걸 고맙게 여겨라. 살짝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원래 시선 처리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아이들을 쳐다볼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나 상당히 거만한 상태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추천드리고 제가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마인드로 좀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확실히 덜 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비평준화여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월등하게 많은 거죠.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이 지식을 알려준다라는 마인드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하면서 발표하는 친구들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인드를 공부를 잘한다고 발표도 잘하는 건 아니다. 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너희가 설령 나보다 공부는 잘할지라도 발표는 내가 더 잘한다. 요런 거. 요 마인드를 가지고 고등학생 때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도 그래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 친구들이 발표까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마인드를 갖게 된 것도 어떡하지 하면서 친구들 발표하는 거 봤는데 못하는 거예요. 발표를. 그냥 진짜 고개 숙이고 뭐 대본만 읽기도 하고, 그래서 뭐야? 저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발표는 뭐 내가 더 잘하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발표와 공부 실력은 별개기에. 그리고 발표는 해보면 해볼수록 늘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 정말 중학교 때 그 혁신학교에 그 발표해야 되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했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성적 관리를 위해서 발표를 많이 했더니 고등학생 때 돼서는 조금 담담해지고 대학생 때 가서는 진짜 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발표에 대한. 이게 안 해보면 계속 떨리고 계속 무서운데 해보면은 별 생각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발표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양 발표는 어차피 잘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교양 시간에 뭐 애들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교양 시간 발표하는 거는 얘네가 뭐 날 기억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전공 발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네들 앞에서 왜 떨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아침에 만나면 그냥 인사하고 서로 뭐 그냥 별 얘기하고 아무렇지 않잖아요, 얘기할 때는. 근데 왜 내가 막상 걔네들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떨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떨어야 되나? 굳이 이 친구들 앞에서 떨어야 되나? 발표 끝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친구들인데?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학생 때 발표하는 것도 더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있고 선배들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왜 이 사람들 앞에서 떨어야 되지? 왜? 뭐 때문에? 이런, 이것도 은근 반항심리일까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떨리진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떨리거든요. 떨리는데 상대방들 눈에는 떨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연습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대본이 좀 길다 하면은 그거를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 안 떠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이거 못 외웠는데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발표로 대본을 잘 숙지하고 있었을 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가장 반응이 좋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막 내용이 많다? 막 발표 내용이 길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수록 대본을 잘 외우고 있을 때 그 효과가 더 부각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 쟤는 저걸 어떻게 다 외워서 저렇게 술술 말하지? 이 생각부터 와 너무 잘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튼 조금이나마 발표가 너무 떨려서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팁 아닌 팁을 드려봤습니다. 마인드 장착이 중요해요. 마인드 장착. 어쨌든 간에 좀 거만한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저는 이 페이지 어느 정도 꾸민 것 같고 글을 써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꾸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글을 안 써도 좀 허전하긴 한데 이쪽이 접히는 부분이어서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습니다. 저 요즘 좀 여백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성 다꾸를 계속해서 그런 걸까요? 지금 다꾸삘이 좀 온 것 같기 때문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색지 있는 곳에는 다꾸를 어떻게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망할까봐 살짝 걱정도 되고
여기는 완전 빈티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이 색지가 매력적이라서 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은은한 색감으로 다꾸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쨍하게 가볼까 합니다. 저는 보통 쨍하게 가면 망하지만 일단 도전! 왜냐면 이 스티커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이 강렬한 빨강을 먼저 붙여줄 겁니다. 굉장히 삐뚤어지게 붙였네요. 다시 떼서 떡매를 붙이고 그 위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여기 구름 떡매가 좀 어울렸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만든 떡매를 써보겠습니다. 뉴진스 노래는 왜 안 질릴까요? 여름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예쁠 수 있죠? 요즘 애들은 남다르네. 제가 좋아하는 이 떡매를 바로 겹쳐서 붙여보겠습니다. 야식을 안 먹으려고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도 입이 심심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보통 책을 살 때 알라딘에서 사거든요. 인터넷으로 사는데 그거를 뭐 미리 볼 순 없으니까 보통 사는 편이어가지고 그 별점을 보고 사는 편이에요. 별점이 좋으면 이 책이 괜찮은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데 이제 치과쌤이 서점을 갔다가 박준 작가님이셨나? 그 운다고 달라질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제목 있잖아요. 그 책을 사고 왜 이렇게 똑바로 안 붙여지지? 책을 사고 완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이게 진짜 계속 삐뚤게 붙여진다. 아무튼 됐어요. 완독을 해서 너무 좋다고 자기 그 작가님 거 다 책 사서 또 읽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나도 한번 사서 읽어볼까 하고 알라딘 들어갔는데 별점이 낮은 거예요. 제 기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 지인이 읽어보라고 해서 딱 찾아본 건데 인터넷 평점은 별로 안 좋고 역시 이거는 진리의 사바사인가 진짜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나 근데 그런 글 봤거든요. 너무 평점 남의 그런 별점이나 이런 후기에 잘 믿어가지고 기회를 버리지 말라고 나에게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걸 봤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저는 좀 후기나 이런 거에 의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금 굉장히 쫄깃쫄깃한 막창과 대창을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겠죠. 저는 혼자 살면 정말 배달비를 어마무시하게 썼을 것 같아요. 자제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서 엄청 먹지 않을까. 거의 다 식비로 돈 쓰지 않을까. 지금 초콜릿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은 초콜릿이 조금 느끼해요. 많이 달면은 좀 느끼하잖아요. 예전에는 느끼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 느끼하더라고요. 어쨌든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안 먹는 게 좋다고는 해서 나쁜 증상은 아니지만 진짜 초콜릿 많이 먹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가 다 썩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먹었었는데 녹여 먹지 않고 항상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초콜릿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름에는 초콜릿이 다 녹아있어서 그거는 싫어했어요. 엄마 생일 때쯤에 이제 엄마 생일이 연말이거든요. 호텔을 예약해서 호캉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호텔 서치해서 다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제 건강 상태로 인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슬퍼요. 어머, 이거 칼선 스티커가 아니었구나. 제가 오려야겠네요. 이거를 세밀하게 오릴 순 없으니 대충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날 네모네모에서 조금 동그란 것도 붙여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네모네모한 게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있는 애들을 계속 여러 개 붙이면은 좀 산만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로 각져 있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냥 네모네모한 거를 많이 붙여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모양이 있는 거를 동그란 걸 또 붙이고 있네요. 여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이 동그란 걸 떼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좀 붙여볼게요. 굉장히 튀니까 좀 연한 분홍으로 눌러주겠습니다. 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말없이 닦고를 하고 있었네요. 이게 좀 망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쪽이 뭔가 자꾸 허전해서 여기만 딱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더 건들면은 이제 좀 조잡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빈 공간에 글을 써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쪽 페이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글 쓸 공간은 별로 없었지만 원래도 쓸 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어찌저찌 잘 됐습니다. 요렇게 이번에 투머치 닦고, 투머치인지 아닌지 살짝 애매하지만 닦고를 3페이지를 해보았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난 닦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